너 고추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했지. 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귀한 아들들과 고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멘탈리스트 모모입니다. 어제도 그런 전화가 왔었고요. 그제도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해서, 이거 좀 등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19금을 해야 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찍고 있어요. 제가 무슨 성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논한다, 가르쳐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들과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단어, 친구들이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얘네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궁금하지만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까지. 네, 상담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자애들이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쭈뼛쭈뼛 하잖아요. 얘기를 막 하고 싶어. 모모쌤, 사실은, 막 이렇게 막 끄는 거. 그렇게 하면 거의 백발백중 꼬추 얘기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 제 꼬추가요. 이렇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것도 여자 선생님 앞에서. 남자 선생님도 어려운데. 저는 물꼬를 확 터줍니다. 어떻게? 지금 표정과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추임새를 보아하니 너 고추 문제 있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딱 편해져. 너 고추가 왜? 어, 얘기해봐. 아, 쪽팔린데. 이게 상담을 받았던 친구든 안 받았던 친구든 저는 그냥 또 확 갑니다. 그래서 왜? 고추가 커서 문제야? 작아서 문제야? 아니면 발기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얼굴색에 이제 변화가 오는데 화색이 돌아요. 웃는데 그다음부터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자세가 딱 되거든요. 어제 전화 왔던 친구는 고추가 너무 커서 고민이래요. 운동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샤워를 할 때마다 자기 고추를 그렇게 열심히 본답니다. 해서 그 성교육을 받았는데 되게 글로 받았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인 고추 사이즈를 친구들한테 뭐 문자 같은 걸로 전송을 해줬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성교육을 받아보진 않았으나 애가 콘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정답인지 몰라.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본인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러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자기가 막 고추가 커서 고민이래. 그래서 큰 게 왜 고민이야? 친구들이 부럽다고 하지 않든 부러워하는데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고추가 너무 커서 발기가 되면 여자친구랑 관계를 했을 때 여자친구가 아파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둘 다 안 해봤구나. 네. 알고 보니까 모모쌤 음란마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남자애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해서 팁이라면 여러분이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그 가운데 그냥 소스처럼 성 얘기를 끼얹어 주는 게 좋지. 막 어디 한번 앉아봐. 얘기해 볼까? 자, 방문은 왜 닫았니? 이렇게 하면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여자친구가 가슴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상관이 없어. 저 상관없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잔데 뭔 상관이에요? 가슴이 크든 말든? 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야. 네가 고추가 크든 말든 니네가 좋아서 너네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합의하에 섹스를 하면은 네가 고추가 크든지 말든지 그런 대화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니? 네 여자친구가 나는 가슴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야.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이야. 뭐 엉덩이가 너무 커서 고민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뭐라고 할 것 같아? 상관없다고 할 것 같은데요? 맞아. 네 여자친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또 얼굴이 또 밝아지는 거죠. 정말요? 관계가 없어요? 일단 섹스 걱정을 하지 말고 여자친구부터 만들어 와. 네.
요즘은 애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대화해보면 순진합니다. 어, 남자애들이 고3인데도 콘돔을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가지고 다니고는 싶어. 뭔가 그 행복한 어느 날을 꿈꾸면서. 그러다가 가방에 들고 다니다 걸리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죠. 그걸 들고 다닌다고 해서 콘돔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 인터넷으로 어떻게 구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그 콘돔을 까보고 만져보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이쪽으로 하는 거 맞는 거야? 나 이거 뭐 급하게 끼다 보니까 터졌는데 막 그런 얘기를 지들끼리 하는 거죠. 그거에다 이제 덧붙이면 꼬추 큰 애들은 걱정이다. 그럼 나는 발기하면 몇 센치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아이들과 대화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방에서 콘돔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여자친구랑 벌써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애가 궁금해하고 가지고 다닐 만한 그런 나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는 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불이 난 다음에 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교육에서는 어떤 게 있냐? 제일 중요한 게 노크하는 거예요. 네? 노크요? 뭐 생뚱맞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면 절대로 방문을, 화장실 문을 확확 열면서 애들 열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애들이 그 속에서 막 불타고 있는 아이들을 열받게 하시면 안 돼요. 문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꼭 뭐 애들이 야동을 본다, 자위를 한다, 남자친구랑 통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 있을 때 그 편안함. 집에 혼자 있을 때 고즈넉함. 애들도 그거 누리고 싶은데요. 잘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화장실이고 방문이고 그냥 문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열어서 노크를 하지 않아서 애들이 화가 납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크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아빠들이 성교육 한답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여자한테 잘 보이는 성적인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경우 있는데요. 진짜 아빠들 불러놓고 혼내고 싶어. 이상한 성적 환타지를 애들한테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내가 야동보다 걸렸는데 갑자기 성교육 한답시고 너무 오버해서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그, 그래서 그럼 나랑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니? 보편적인 성 얘기를 하고 싶대. 여자친구가 생기면 뭐 키스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게 매너고 관계를 가질 때는 어느 정도까지가 수용이 되고 먼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아빠가 너무 무슨 야동의 한 장면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건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 아닌 것 같지 네 생각에도. 네 우리 아빠 좀 심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경악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콘돔 가지고 다니다가 걸려서 엄마한테 뒤지게 혼난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이번에 혼났다며? 박스만 있었어? 아니면 콘돔 가지고 있었어? 박스는 걸렸는데 콘돔은 따로 가지고 있었대, 서랍에. 들고 다닌 거는 박스야. 친구들한테 허세 부리려고. 그런데 그 내용물은 소중하게 서랍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서랍 구석탱이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콘돔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가 궁금해? 이거 콘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 이거 친구들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까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자, 봐봐. 이게 콘돔이 미끈미끈하잖아. 뭐 그 이유는 이게 관계를 할 때 찢어질 수 있잖아.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고. 자, 이게 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이렇게 하면 궁금한 거를 하나씩 이거 끼는 방법은 이렇고 이걸 끝까지 이렇게 껴야 되고 반대로 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할 때 막 엄청 거룩하게 하거나 이게 이건 성교육이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톤이 똑같아요. 그냥 걔가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웃는다는 의미가요. 음란마귀가 씌어갖고 그런 웃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그냥 다른 대화를 하는 거나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데요. 굉장히 밝고 편안한 이미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친구도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크게 뭐 이게 대단하고 소중한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콘돔 이렇게 까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발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우실까요? 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스타일을 잘 보시면, 아, 이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그 TV 채널이 고정되어 있던 시절 있잖아요. 요즘은 찾으면 다 볼 수 있는 유튜브 시대가 되었지만, 채널이 딱 고정적일 때, 그때 이제 구성애 선생님, 그 성교육하는 프로그램하고 판관포청천은 시간이 되면 저희 엄마 아빠가 불러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역량은 그때 보았던 판관포청천의 역량일 수 있고요. 이영걸의 역량일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봤던 그 구성애 선생님의 성교육이 굉장히 좋았고, 제주도에 오실 때마다 제가 그 강의를 참석해서 듣습니다. 물론 너무나 버라이어티해서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도움이 됐다고 믿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애 선생님 강의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와 대화를 나눴던 고추가 큰 남자친구는 자기가 발기가 되면 여자친구가 너무 싫어할까봐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 고추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웃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만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얘야, 발기가 되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는 그 섹스를 할 수가 없단다. 네? 왜요? 말랑말랑하잖아? 안 들어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된대, 자기가. 그래서 또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때가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론상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궁금한 적시에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면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고요.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영상 길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멘탈리스트 모모쌤이었고요. 엄마 아빠들 이 영상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요. 네,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